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를 향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봤을 때 피해가 빙상계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한 분이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혜원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심석희 선수 이게 고백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유, 어린 선수가 또 여성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의 심석희 선수의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용기를 내줘서 고맙고 어떻게든지 힘이 돼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이번 심석희 선수의 고백으로 인해서 체육계 미투로 번질 수도 있다.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이 체육계에 고질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미투보다도 더 위계에 의한 정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어린 시절부터 이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젊은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당해왔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심석희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17살 때부터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장소가 체육대학교 빙상장 라커룸 또 태릉 및 진천 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이런 곳이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예. 근데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가 체육 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 관리라는 게 도둑 하나를 10명이 못 막는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선수들에게 이런 추행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국가 관리의 시설이라기보다는 네, 좀 더, 이 코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떠한 행동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 정말 너무 서글픈 일이었죠. 예. 지금, 심석희 선수가 변호인을 통해 내놓은 입장을 보면요. 피해 사실이 많이 밝혀질 경우에 국가대표 선수이자 한 여성으로서 견뎌야 할 추가적인 피해와 보복이 두려웠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네. 보복이라고 하는데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체육계에서 지금 빙상계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의원님 혹시 또 다른 쪽에서 이야기 들은 거 없으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곳에서 다른 종목에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선수들한테서도 제보가 오는데, 예. 이게 피해와 보복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한 시스템에 의해서 빙상계가 움직여지고 있었다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참 끔찍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전명규라는 한체대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지금 이 심석희 선수가 하는 이 이야기의 내용은 지금 전명규 교수가 빙상계를 떠났다라고 하지만 다시 또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재범 코치가 전명규 교수의 수족같이 이 선수를 움직이는데 이제 활용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 폭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성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이런 용기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속 상태인 조재범 전 코치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손혜원 의원께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심석희를 폭행한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뒤에 전명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심석희가 1등을 못하면 각오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폭행을 조장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자기가 심석희 선수한테 무슨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접어두고 내 뒤에 이제 전명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이 고백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때 내놓은 녹취에 의하면은 이 조재범한테 변호사 센 사람을 넣어야 되니까 이 선수들한테 이 돈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라.
지금 재범이한테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니까 서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제 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또 자기가 이제 그 다른 선수들 심석희 선수의 그 이제 고백에 동조하는 선수들이 나설지 모르니까 겁을 줘서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겁을 줘서 다른 이 선수들이 동조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얘기가 그 녹취에 나왔었습니다. 예. 그 녹취록 보면은 국정감사에서 녹취록 직접 트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면 전명규 교수가 이게 거짓말하는 장면도 나오던데. 네. 녹취록하고 전혀 다른 부분도 있죠. 녹취록이 있는지 모르고 미리 그렇죠. 먼저 거짓말을 한 것이죠. 예. 네. 근데 오늘 그 의원님 SNS 보니까 네. 전명규 교수가 안식년을 핑계로 해외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런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제 나가서 또 한 1년 있으면 그동안 잠잠해지고 다시 또 조용히 그 교수를 복귀해서 다시 빙상계를 또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저지른 일들이 조재범 코치한테 이제 나오는 얘기들과 함께 우리나라 그 스포츠계 빙상계 적폐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명규 교수가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죠. 이 금메달만 따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희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한 체대 선수들을 위해서 나머지는 모두가 다 들러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참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빙상계 대부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빙상계 대부로 불렸으니까요. 그런데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챔피언인 선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선수까지 폭행과 또 성폭력과 그런 거에 무방비로 당했다고 한다면 다른 선수들도 피해를 많이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상식적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뭐 지금 이런 용기를 예. 또 다른 사람이 낼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그 심석희 선수의 이런 그 지금 이 발표가 다른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 다른 선수들한테도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그리고 문체부가 어떻게 나서서 이 일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마무리를 할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 오늘 문체부가 뭐 브리핑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오늘 대책. 노태강 차관께서는 뭐 직을 걸고 이건 막아보겠다. 어떻게든지 이걸 하겠다고 굉장히 단호하게 나서고 계십니다. 그 전명규 교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전명규 교수가 속한 한국체육대학, 네. 한국체육대학도 굉장히 체육계에서 적폐의 중심에 있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그 발언한 뜻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이제 빙상계 관련돼서는 이제 한체대의 그 전명규 교수 때문에 이 연습조차도 그 한체대 빙상장에서 하는 데는 이 전명규 교수와 이 코치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들이. 그 정도로 이 전횡을 저질렀는데 이 한체대는 참 안타깝게도 이제는 문체부 산하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교육부가 좀 나서서 한체대를 특별 감사를 해서 이 체육계 적폐에서 특히 빙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문체부하고 또 별도로 교육부가 좀 나서줬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 소망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상임위가 분리돼서 교육부로 갔다는 거죠, 한체대는? 네네. 예. 네네. 교육부가 그러면은 한체대를 뭐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그런 생각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지난번에는 저희가 문화와 그 교육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사실 제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제가 좀 정말 자부심을 느꼈던 일이 그 총신대 사건에서 이제 그 일을 문체부와 함께 협업을 해서 해결을 한 일, 그리고 최근에 또 평택대 사건에 학교 내부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문체부가 참으로 본격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훈혜 장관께서 이 한체대의 빙상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취재가 된 것도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교육부에서 이제는 한번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총신대나 평택대
이 사태 때와 같이 분명히 명쾌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교육부가 뭐 한 체대를 감사를 한다든가 들여다본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 전명기 교수를 불러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 이거는 뭐 어떤 조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경찰 조사를 의미하는 이제 겁니까? 조재범의 이런 관계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여기서 또 이 지금 전명기 교수와 조재범 코치가 연관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 자기 녹취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 심석희 선수에 관련되는 이런 성폭행까지도 지금 이 전명기 교수가 알고 있었는가 여부들도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심석희 선수 한 사람에 대한 문제인가, 그리고 예. 빙상계 전체의 이 조재범 코치나 이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 있는 일들이 또 다른 일들은 없었는가. 이제 이렇게 심 선수가 나섰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죠. 않도록 예.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선수 하나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여성으로서의 정말 그 모든 것을 걸고 나와서 이것을 발표를 두 번째 이 폭행에서 다시 성폭행까지 나왔을 때는 이제는 국가가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보죠. 야 3당이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관련해서 국정조사 합의 또 청문회 합의 했다고 네. 하는데 네. 그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거 제가 뭐라고 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강성으로 예. 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리고 당이 나서서 이런 일을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또 제 생각하고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신재민 사무관 폭로 관련된 거는 또 그렇게 해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심석희 선수 관련돼서는 그야말로 뭔가 좀 본격적으로 강한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여야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신재민 사무관 폭로 관련해서 이 청문회 같은 거 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생각이시죠? 글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한 내용 중에 이게 밝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 예. 문제도 그렇고 이 본인의 이제 무슨 여러 가지 통장이나 이런 그 사실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좀 메가스타드 같은 경우들도 이 그대로 나설 일이 없거든요. 왜 나서겠습니까? 저같이 몰매를 맞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예. 뭔가 누가 수사를 시작을 해서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밝혀서 이런 일이 다시 이게 공익 제보냐 아니냐 이 정도는 우리가 예. 긋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